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양자 컴퓨팅이랑 인공지능. 지금 가장 핫한 두 기술이잖아요. 이 둘이 만약에 손을 잡는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오늘은 바로 이 엄청난 조합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머신러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유튜브 영상, 바로 다음 볼 영상을 추천해주는 것도 머신러닝이고요. 병원에서 질병 진단을 돕는 것까지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공지능이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큰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의 데이터는 정말이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처리해야 하는 우리 컴퓨터들이 그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제일 좋은 컴퓨터들조차 벅차기 시작한 거죠. 말 그대로 눈앞에 계산의 벽이라는 아주 거대한 장벽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자, 만약에 이 엄청난 벽을 그냥 시원하게 허물어버릴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가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자 컴퓨터죠. 이건 그냥 기존 컴퓨터보다 좀 더 빠른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계산을 하는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자 컴퓨터의 비밀 무기가 뭐냐? 바로 이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건데요.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여기 종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의 양쪽 끝을 가장 빨리 연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선을 긋는 게 아니죠. 그냥 종이를 확 접어서 두 점을 딱 만나게 하면 됩니다. 양자 컴퓨터가 바로 이런 식이에요. 데이터를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더 높은 차원으로 보내버려서 아주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지름길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양자 머신러닝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딱 세 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쓰는 일반 데이터를 양자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양자 상태로 인코딩, 즉 번역해서 집어넣고요. 두 번째, 이걸 양자 회로라는 특별한 계산기로 휙 돌려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결과를 측정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으로 꺼내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 양자 컴퓨터가 AI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는지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교사학습입니다. 말 그대로 선생님이 가르쳐주듯이 학습시키는 거예요. AI한테 데이터랑 정답을 같이 주면서 자, 봐봐. 이건 고양이 사진이야. 이건 강아지 사진이야.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AI 훈련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방식 중에 SVM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데이터가 단순할 땐 괜찮은데 점점 복잡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데이터들을 나누는 경계선을 찾는 일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계산 과점이 시스템 전체의 속도를 갉아먹는 병목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양자 SVM, 그러니까 QSVM은요, 바로 이 가장 느리고 힘든 계산 부분을 아예 통째로 드러내서 완전히 새로운 양자 방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제일 어려운 숙제를 양자 컴퓨터한테 그냥 휙 던져주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그냥 계산기 두드리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렵고 복잡한 그 계산 문제의 게임 룰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자 컴퓨팅이 가져올 진짜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비교사 학습입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없어요. 정답지를 주지 않는 거죠. AI한테 그냥 엄청나게 많은 고객 데이터를 툭 던져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 안에서 네가 알아서 비슷한 애들끼리 한번 묶어봐. 이렇게 숨겨진 패턴이나 구조를 AI가 스스로 찾아내게 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겨요. 기존의 K평균이라는 방식은요. 데이터들을 그룹으로 묶으려면 모든 데이터들 사이의 거리를 일일이 다 계산해야 하거든요. 데이터가 몇 개 안 되면 괜찮은데 이게 수백만, 수천만 개가 되면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 됩니다. 하지만 양자 K평균, 즉 Q민스는 바로 이 거리 계산이라는 가장 큰 골칫거리를 양자 회로를 이용해서 그냥 단숨에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양자 머신러닝의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기존 알고리즘에서 가장 느리고 가장 비효율적인 부분,
그러니까 방금 말한 거리 계산 같은 핵심적인 병목 현상만 콕 집어서 그 부분만 양자 방식으로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실제 우리 생활에선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음성 비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엑스큐민스가 이 목소리 데이터가 진짜 명령어인지 아니면 그냥 주변에서 들리는 배경 수음인지를 눈 깜짝할 사이에 착착 분류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명령어라고 판단된 데이터 덩어리만 음성 인식 엔진으로 보내는 거예요. 결과는요. 당연히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말을 알아듣게 되는 거죠. 이 큐민지가 보여주는 이런 마법 같은 속도의 비밀, 그 뒤에는 수압 테스트라는 특별한 양자 회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회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까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이 회로가 데이터 두 개가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 그 유사도를 계산하는 속도가 기존 방식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교사학습과 비교사학습이라는 두 가지 핵심 사례를 통해서 양자 컴퓨팅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살짝 엿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양자 부스트라는 게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모든 걸 요약해 주는데요. 결국 정답을 가르쳐주면서 후련시키는 교사학습이든 알아서 패턴을 찾게 하는 뒤교사학습이든 양자 알고리즘은 기존 방식이 부딪혔던 그 한계의 벽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단순히 스팸 메일을 더 잘 걸러내고 고객을 더 잘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신약을 개발하거나 복잡한 금융시장을 모델링하는 것처럼 정말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AI의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기존의 인공지능이 그토록 넘고 싶어 했지만 넘지 못했던 계산 복잡도라는 거대한 벽을 마침내 허물고 그 너머의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도구가 과연 선택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필수가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